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을 읽어주는 아니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6탄을 준비했고요. 오늘도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후비고. 제목, 어쨌든 공짜니까 일단 킵. 인터넷으로 물건을 몇 개 고르고 결제하려는 순간 뜨는 창. 이 상품에는 상품이 있습니다. 수령하시겠습니까? 필요하면 예, 필요하지 않으면 아니오를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그 상품이란 게 대부분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일 확률이 높다. 그런데도 나는 잠시 고민하다 꼭 얘를 클릭하게 된다. 공짜에 눈이 멀어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받고 내 방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쌓여간다. 이런 유혹도 이기기 힘들다. 고객님, 10만 이상 구입하시면 상품인데 더 필요하신 물건 없으세요? 상품이로 어쩐다. 어느새 나는 또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더 고르고 있다. 마트에서도 마찬가지. 유통기한 내에 다 먹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도 1+1 혹은 사은품이 딸린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그렇게 상해버리는 음식들, 이러다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싶다가도 나는 또 사은품 공짜에 현혹된다. 왜 꼭 그렇게 될까?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공짜라면 그저 넙죽넙죽. 아마도 그런 거겠지? 혹시 모르잖아. 혹시 필요하게 될지도, 혹시 다 먹게 될지도. 어쨌든 공짜니까 일단 킵. 근데 오늘 또 도착한 인터넷 쇼핑 택배 상자 속 사은품들은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났다. 공짜라고 넙죽넙죽 그렇게 받아 챙기고 나 몰라라 했던 것이 내게 물건들 뿐이었을까? 혹시 내가 누군가의 마음도, 누군가의 배려도, 누군가의 후회도 그렇게 넙죽넙죽 그러고 나 몰랄라? 공짜라면 내가 언제 달랬니? 내가 그냥 준 거잖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제목, 관심. 남자는 하루 종일 현미경으로 세균을 들여다본다. 세균,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것이 남자의 직업이었으니까. 그거 알아요? 사람들은 박테리아를 무조건 불결한 것으로 치부하지만 남녀가 키스를 한번 할 때마다 약 4만 개의 박테리아를 주고받는다는 거. 작업용 멘트로 그리 적당해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남자는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여자에게 박테리아 등을 보여준다. 현미경 속 박테리아들은 그다지 불결해 보이지 않는다. 디자이너인 여자는 오히려 그것들이 예쁜 옷감의 무늬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말. 그렇죠? 뭐든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아주 예쁜 법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 대사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뭐든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아주 예쁘다는 그 말. 여자를 꽤나 좋아하는 한 선배도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10분 이상 가만히 바라봐봐. 세상에 안 예쁜 여자는 없어.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10분 이상 가만히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관심의 결과 아닐까 싶다. 언젠간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친구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정말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모성애가 생겨? 그때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 말 나도 안 믿었거든. 근데 내 새끼는 예쁘더라고. 그리고 덧붙이기를 아이를 낳는다고 없던 모성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루 종일 아이만 보고 있으니까 오로지 내 관심이 아이에게만 집중되니까 결국 그 아이가 특별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았다. 세상에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 무엇이든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으면 특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문제는 지구력인 걸까? 에이 별로야. 쉽게 고개를 돌려버리면 에이 안돼. 쉽게 포기해버리면 그 무엇도 내게 특별해질 수 없는 걸까? 그 관심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일지라 할지라도. 뭐든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아주 예쁜 법이다. 제목, 가진 자의 여유.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좋은 영화를 잘 알고 있다고 잘 찾아보는 선배.
선배 취향과 내 취향은 아주 비슷해서 선배가 추천하는 영화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었기에 기분 전환이 하고 싶다거나 좋은 영화를 보고 싶다면 난 항상 선배에게 물어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영화가 아닌 외국 드라마를 추천하며 이런 말을 했다. 넌 드라마 쪽은 거의 안 봤지? 좋겠다. 아직도 볼 게 많이 남아있어서 부러운데? 아니 선배도 다 본 작품들인데 내가 아직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는 게 부러울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나한테 물었고, 선배는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긴데 언젠간 교수님이 나에게 좋겠다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선배도 처음에 교수님의 그 말이 항등했단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선배 입장에선 선배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의미롭고 이뤘고 누리고 있는 교수님이 왜 자신에게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저 지금 정도의 삶만을 유지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늙어가고 있는 거지. 교수님의 그 말조차도 처음엔 가진 자의 여유처럼 느껴졌다는 선배. 하지만 선배의 나이가 조금씩 그때의 교수님 나이와 가까워지자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선배. 꿈꿀 수 있는 청춘,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해보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청춘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갈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청춘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다는 선배.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문득 궁금해졌다. 그 가정이 비록 무척이나 힘겹다 할지라도 꿈꾸는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행복하다는 선배의 말, 그 교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과연 나에게도 올까? 제목, 시작은 시작일 뿐.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해. 시작이 반이라는 말 너희도 알잖아. 물론 안다. 생각만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에도 물론 동의한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봐라. 이 말까지도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여기서는 고개를 켜요. 정말 솔직히 열심히 듣는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수학책은 집합 명제 부분까지만 다룰 거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다이어리는 1월, 2월까지만 빽빽할 것이며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마도 누구에게나 시작을 해봤던 외국어가 한 개쯤 있을 거다. 먼지 쌓인 자전거, 이제는 빨래 넣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러닝머신, 어딘가에 처박혀있는 요가 매트, 입은 지 100만 년은 된 것 같은 수영복, 요즘용으로 장만을 쓰나 이제는 집에서 뒹굴 때만 입는 제법 비싼 트레이닝복. 아마도 누구에게나 시작만 해봤던 운동 또한 하나쯤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니. 그동안 내가 했던 수많은 시작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말이다. 시작은 정말 시작일 뿐인 거다. 어쩌면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난 가끔 궁금하다. 내 발에 딱 맞는 구두로 왕자와의 사랑을 시작한 신데렐라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찾아온 권태기와 잦은 다툼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머리에 띠를 맨 채 공부를 시작한 드라마 속 주인공은 어떻게 그것을 이뤄낸 것일까? 몇 년 후라는 자막과 함께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만 보여주니 중간중간 수도 없이 찾아왔을 포기의 순간을 그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시작은 정말 시작일 뿐. 시작, 그 다음의 이야기가 나는 궁금하다. 집합명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면 런닝머신 위에 빨래들을 걷어내려면 매일매일 찾아오는 힘듦, 권태, 게으름을 이겨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나는 정말 그 다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제목, 세계여행. 이게 다 뭐야?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샀어?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나타난 친구. 그 안에는 책이 가득했다. 그것도 온갖 종류의 여행책들. 어디 가려고? 이건 유럽, 이건 아프리카, 이건 남미? 뭐야? 왜 이렇게 가까지야? 도대체 어디 가려고? 친구는 씩 웃으며 뜸을 들였다. 그리고 말하길, 세계 여행. 친구는 벌써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까지 다 합치면 넉넉하지 않아도 얼추 1년은 돌아다녔을 것 같다며 웃어 보이는 친구.
이게 드디어 미쳤나 싶었다. 우리 나이 벌정이 가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여행? 아니 무슨 다른 일 준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 다 퍼부어서 여행 갔겠다고? 갔다 와서 아니? 갔다 와서 어떡 할 건데? 너 정말 회사에 말했어? 지금이라도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취소해. 벌쩍 뛰는 나를 뻔히 바라보며 또다시 뜸을 들이던 친구. 나 이렇게 살다 죽을까봐 두려워. 친구는 말했다. 그날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허헉대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은 선배를 보니 5년 후 나는 저렇게 살고 있을까? 건너편 과장님을 보니 10년 후 나는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 멀리 부장님을 보니 20년 후 나는 저렇게 살고 있을까? 갑자기 들었단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웠어.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 다음은 여행을 다녀온 후 생각해보겠다 했다. 어쩌면 지금 이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저질러 보고 싶다는 친구. 우리가 20살이었다면 아니 적어도 20대였다면 친구를 보는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친구와 헤어져 집에 오는 길 그 친구가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다. 이렇게 살다 죽을까봐 두려웠더라. 친구의 말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아서. 제목 금일휴업. 금일휴업. 내 이마에 이렇게 써붙이고 싶은 날이 있다. 물리적으로도 당장 해내야 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날 압박해오고 이런저런 고민 잡는 데까지 내 머릿속을 엉망진창으로 헤집고 다니는 날. 금일휴업. 이렇게 선언하고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 휴대폰을 꺼버리고 싶지만 그건 쉽지 않으니 차를 돌릴까? 까막힌 강변북로에 갇혀 한강을 바라보다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진 어떤 소설서 주인공. 하지만 그는 차를 돌릴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출근하는 길이었으니까. 꼭 그렇게 된다. 휴대폰 전원 꺼버릴까 싶다가도 차를 돌릴까 싶다가도 그 후에 발생한 문제들이 다다다다다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럴 때 또 왜 그렇게 머리가 잘만 돌아가는지. 휴대폰을 끌까 말까 한참을 많은 소리다. 이러고 있을 시간에 하고 말자. 이렇게 되기 쉽다.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는 지경에 이르러 누군가 내게 해줬던 이기적인 것이 현명한 것임을 잊지 말자는 말로 나를 합리하여 휴대폰을 끄게 된다 해도 내 마음 편해지기란 쉽지 않다. 안 그래도 이런저런 고민 잡는 대로 엉망진창인 내 머리. 그 사이로 또 하나의 걱정이 따끔하니 머리를 내민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내일 가서 뭐라고 하지? 지금쯤 사람들이 내 욕하고 있지 않을까? 어차피 내 힘들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게 참 힘들다. 물리적인 것들은 그래도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며 잠시 꺼버리는 일이 가능하지만 마음을 끄는 일, 생각을 끄는 일, 아무리 머리를 비워버려 애써도 여기서 빠끔 저기서 빠끔 돌아서 머리를 잠재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가끔 묻고 싶어진다. 너무 고민하지 마. 너만 지친다. 이런 말을 해주는 상대에게. 그럼 그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좀 알려달라고. 마음을 끄는 생각을 끄는 스위치는 도대체 어디 있다고. 어딨냐고. 제목 눈이 좀 천천히 녹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눈을 참 좋아하신다. 어린 시절 늦잠을 자도 되는 겨울방학. 아침 먹을 시간도 안 됐는데 엄마가 날 깨우는 건 밤새 눈이 왔다는 혹은 지금 눈이 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밖에 눈 온다. 얼른 일어나. 그때 나도 눈이 참 좋았다. 졸린 눈을 비며 일어나 엄마를 따라 쪼르르 창문가로 달려가 한참은 그렇게 엄마랑 창가에 앉아 눈 구경을 하곤 했으니까. 하지만 머리가 조금 굵어진 이후부터 나 눈이 좋지 않았다. 차 막히는 것도 싫고 질척질척해진 땅을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것도 귀찮고 또 눈이 벌벌하고 꼬투새별처럼 날 걸 엄마가 좀 짜증스럽기도 했다. 엄마는 눈이 그렇게 좋아? 좋지. 얼마나 예쁘냐? 하지만 올해는 해도 너무나 하다 싶을 정도. 100년 만에 풀쏘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방에 그냥 눈.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에 전화를 넣었는데 어디 가신 건지 도통은 전화를 받지 않는 엄마. 늦은 저녁에나 간신히 통화하되 이렇게 사방이 눈인데 위험하게 어디 갔다 온 거냐고 조금 화를 냈는데 우리 엄마 너무나 천연덕스러운 말투로 눈 구경하고 갔지. 그냥 집에 있지. 날도 추운데 그래도 넘어져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잔소리를 시작한 내게 엄마는 말했다.
엄마가 100살까지 살아도 앞으로 눈 볼 날이 채 50번도 안 남을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집에만 있니? 갑자기 가슴 한쪽이 욱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우린 가끔 잊고 산다.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도 우리에게 남은 겨울은 고작 몇십 년 번도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엄마에게 그 남은 겨울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눈이 좀 천천히 녹았으면 좋겠다. 이번 주말에 집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으니까. 엄마와 나란히 걸으면 눈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지 않으니까. 제목, 자꾸만 미루게 되는 이유. 도시락을 먹을 때 유독 어떠한 반찬에 선뜻 먼저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너무 싫어서 혹은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라 아껴뒀다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두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언가를 자꾸만 미뤄지게 되는 것이 꼭 싫어서만은 아니란 말이다. 손편지를 써달라는 그 사람의 부탁을 자꾸 미뤘던 것도 그 사람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였다. 그러니까 잘 써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 자꾸 미루게 되고 큰맘 먹고 장만한 나에게 제법 비싼 옷을 자주 입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특별한 날 입고 싶은 그런 마음. 하지만 그렇게 아껴두고 미뤄두다 낭패보는 일도 적지 않았다. 아껴둔 반찬은 너 이거 안 먹지? 친구가 홀라당 다 먹어버렸을 때, 끝내 편지 하나 써주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렸을 때, 유행이 지나 아껴둔 곳을 이제 더 이상 입고 싶지 않아졌을 때, 나는 늘 생각했던 것 같다. 진작 먹을걸, 진작 써줄걸, 진작 자주 좀 입을걸.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무언가를 자꾸만 미루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아닐까 싶다. 실망에 대한 두려움. 맛있는 반찬만 쏙쏙 빼먹고 나면 그 후에 식사는 더 이상 즐겁지 않을까봐 두렵고, 나의 서투른 편지에 그 사람이 실망할까봐 두렵고, 너무 자주 입다 옷이 금세 낡을까봐, 혹은 내가 너무 빨리 질려버릴까 두려운 마음. 소설가를 꿈꾸는 친구가 있다. 그럼 쓰면 되잖아. 나는 늘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그럼 내게 언젠간 친구도 말했다. 좀 두려워. 혹시라도 나한테 실망할까봐. 나란 인간이 사실은 소설을 쓸 수 없는 인간이었음을 깨닫게 될까봐. 어쩌면 핑계로 들릴지도 모를 그 말이 조금은 이해도 됐다니.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실망 중 하나는 이것일 테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제목,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상대가 내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표정 관리를 완벽히 하는 것. 나이를 먹어갈수록 잘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포커페이스가 아닐까 싶다. 싫은 사람 앞에서도 가끔 싫어하지 않는 척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지고, 가끔은 마음에도 없는 입에 발린 말들을 늘어놓으며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또 좋아하는 거 앞에서도 나 이거 좋아 쉽게 말했다가 낭패보는 일도 많고. 그러니 어른이 되어갈수록 자연스레 포커페이스를 점점 더 잘하게 되는 우리. 꽤 오랜만에 찾은 나의 목표는 한창 축제 중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주황색 불빛을 내뿜은 장막, 이 일 주막들이 줄비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린 후배들도 눈에 띄고 말 그대로 젊은이, 청춘이 느껴지는 캠퍼스 풍경. 그때 내 눈에 띈 한 남학생.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어떤 건물 앞을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다 건물 안쪽을 기웃기웃. 뭔가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모습. 도대체 무슨 사정일까 궁금했는데 잠시 후 나의 궁금증은 완전히 해결됐다. 다른 여자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 밖으로 나온 한 여학생. 그 여학생 보자마자 달려가는 남학생. 괜찮아, 정말 괜찮아. 걸을 수 있겠어? 내가 집에 데려다줄까?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 남학생 초조불안은 사랑이었던 거다. 그는 지금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걱정되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겠으며, 그래서 불안, 초조. 좋을 때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뭔가 쓸쓸해져 오는 마음. 나의 20살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나를 잘 모르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조차 단번에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포커페이스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진 거다. 아무 계산 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아무 계산 없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내 20살 시절이 그리워진 거다. 제목, 뜻하지 않는 길을 가다 뜻하지 않는 즐거움을 만나다. 친구와 둘이서 유럽 배낭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다.
처음엔 둘 다 바짝 긴장을 해. 여행책과 해야책을 손에 꼭 쥐고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 정정긍긍했지만 여행 끝나갈 때쯤 긴장이 풀렸을까? 우리는 길을 잃었다. 영국에서 기차를 잘못한 거였다. 한국에서 가져온 여행책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어느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한 우리. 눈앞이 깜깜했다. 당장 오늘 밤 어디서 묵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관광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그 마을에선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 아니 유색 인종조차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일단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그곳 사람들도 우리가 신기했는지 흘끔흘끔 우리를 훔쳐보다 눈이 마주치며 깜짝 놀라 재빠르게 고개를 들이다가 머쓱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외국에 나와 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는 거였다. 여행지에서 봤던 익숙한 건물들과 풍경들은 하나도 없고 관광객은 우리뿐. 정말 낯선 미지 세계에 와 있다는 느낌. 저녁을 먹고 해변을 산책하는데 시원한 바닷바람이 두 뺨에 와닿는 순간 여행 내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내 온 마음에, 내 온 몸에 퍼져오는 듯 했다. 2달 동안 유럽 여러 사람을 돌보며 유명한 멋진 관광지들을 숱하게 보였지만 여행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도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말이었다. 기차를 잘못하지 않았다면, 길을 헤매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단 말. 그래서일까? 아직도 가끔씩 그 마을을 떠올려보곤 한다. 내가 혹시도 길을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 길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돼. 내가 만든 규칙에 내 스스로 얽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질 때면 떠올려보곤 한다. 뜻하지 않는 길을 가다 뜻하지 않는 즐거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그 마을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7탄에서 만나요. 빠이빠이.